여러분은 본인이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구별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4억 7천만 원이라는 의미죠. 이 수치를 듣고 누군가는 평균은 넘었다며 안도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안도감을 철저히 깨부수려 합니다.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억에서 5억 남짓한 순자산을 쥔 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믿는 수많은 가정들, 특히 자산 비중의 80% 이상이 부동산 한 채에 고정된 분들이야말로 경제 위기 시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계층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중산층도 아닙니다. 그저 금융권의 부채를 짊어진 채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하단을 지탱해주는 허울뿐인 부자일 뿐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영토를 점유하려는 강한 본능을 지닌 존재입니다. 원시시대부터 확실한 거주 구역을 확보하는 것은 곧 생존 확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본능이 가장 첨예하게 투영되는 대상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무리한 대출을 끌어쓰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수도권 요지에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순간 뇌에서는 강력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수십 년간 감당해야 할 원리금 상환에 압박은 잊은 채 온라인 매물 사이트에 호가만 보며 내 재산이 증식되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에 매몰됩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의 보유 효과, 즉 본인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 지표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는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제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고정된 자산이며 환금성이 극도로 낮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고 해서 그 돈을 지금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까? 만약 금융위기가 닥치고 금리가 치솟아 매달 내야 할 이자가 3배로 불어날 때 그 콧대 높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여러분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활로를 막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 비정한 현실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25년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진정한 자산가의 기준은 매우 명료합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 즉시 운용 가능한 금융자산만 최소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기준을 넘어서는 인구는 전체의 0.92%, 고작 47만 명 수준입니다. 현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나요? 출근길 인파로 가득 찬 지하철 한 칸에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안에 진짜 부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99명은 허구의 시세를 자신의 부라 믿으며 매달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허울뿐인 부자들입니다. 순자산 규모로 따져보면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산 상위 1% 가구에 진입하기 위한 순자산 기준점은 무려 33억 원입니다. 아파트 한 채 쥐고 순자산 몇 억에 안주하며 중산층이라 자부할 때 실제 자산가들의 세계는 이미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7만 명의 자산가들은 대체 어디에 거주할까요? 약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에 거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강남 아파트를 가졌기에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이미 부자라서 강남을 선택한 걸까요? 선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가짜 중산층은 빚으로 집부터 사서 부자 흉내를 내지만 진짜 자산가들은 탄탄한 현금 흐름을 먼저 구축한 뒤 그 수익을 바탕으로 강남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불러오는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합니다. 단 0.92%에 불과한 이들이 대한민국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가 넘는 366조 원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자산 증식 속도는 일반 가구보다 2배 가까이 빠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포식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몸집을 불리는 반면 서민들은 현상 유지조차 벅찬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계 경제에 닥칠 수 있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한국 가구 자산의 8할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순자산이 4억 7천이라 해도 실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1억 원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화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급변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무거운 등껍질에 짓눌려 기동력을 상실한 거북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위기 상황에서 포식자의 첫 번째 타깃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 2025년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를 살펴보면 이미
3만 건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매 수치는 시장 참여자들의 처절한 고통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예컨대 자산 가치 4억 7천만 원인 아파트에 3억 원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가 급등하면 매달 150만 원이 넘는 이자가 은행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처분 소득은 사라지고 부족한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우며 버티다 결국 한계에 부딪혀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침체기에는 그 무거운 짐을 받아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이은 유찰 끝에 감정가 대비 70% 미만의 헐값으로 경매 처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자본주의의 냉혹한 주연인 은행이 등장합니다. 은행은 개인의 비극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철저히 기계적인 조직입니다. 서민들의 피땀 어린 이자로 수익을 낸 은행은 낙찰 대금에서 대출 원금과 연체료부터 가장 먼저 회수해 버립니다. 평생 일궈온 자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사자에게는 신용불량자라는 가혹한 꼬리표만 남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이 혼돈의 장세 속에서 진정한 자산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보입니다. 이들은 전체 자산 가운데 실거주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수준으로 과감히 낮췄습니다. 대신 주식과 예금, 달러, 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철저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진짜 부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으로 도피합니다. 최근 달러 예금 규모가 127억 달러까지 치솟고 주요 은행에서 달러 지폐가 품귀 현상을 빚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국내 자산의 가치 하락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 시장의 흐름 역시 일맥상통합니다.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량이 불과 1년 새 4배나 급증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추락하더라도 인류 경제사에서 금만큼은 실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부채를 동원해 아파트 규모를 키우는 행위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며 외형만 부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의 기준은 외형적 자산 규모가 아니라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배당이나 이자, 임대료 같은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흐름에 집중합니다. 10억 원 상당의 자택에 살면서도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 한도를 걱정하는 하우스푸어는 자산의 노예일 뿐입니다. 반면 10억 원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며 연 4천만 원의 배당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완전한 경제적 주권자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을 무조건 매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락한 집값에 대한 미련 때문에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라앉는 손실 회피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매달 발생하는 여력을 활용해 원화 자산에만 치중된 구조를 분산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금리에 기대어 부채로 자산을 불리던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존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시 얼마나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 없는 아파트 호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에 주목하십시오. 고착화된 자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냉철하게 현실을 자각하는 것만이 휘몰아치는 경제적 폭풍 속에서 당신의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